지난 15년 동안 200조 넘는 돈을 썼는데도 출생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이른바 데드크로스는 이미 현실화됐습니다. 저출산 명목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만 46조 원이 투입됐는데요.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인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우리나라 예산의 10분의 1 가까이는 저출산 예산입니다. 지난해만 46조 6,84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. 하지만 체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.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. 간접 지원 예산의 비중이 큰 점이 예산 체감을 어렵게 하고 있던 겁니다. 지난해 예산을 분석해 보니 실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직접 지원 비용은 13조 9천억 원으로 40%가 채 안 됐습니다. 반면 상대적으로 체감도가 낮은 부동산 임대 융자, 고용, 교육 등 간접 지원 분야는 60%가 넘습니다. 이게 다가 아닙니다.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, 에코 스타트업 지원, 게임 산업 육성, 도서관 정책 개발 등도 46조 저출산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. 저출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면 모두 저출산 예산으로 잡아둔 겁니다. 거품 논란도 있습니다. 예산 가운데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지원에 쓰이는 9조 원, 결국 회수될 돈입니다. 저출산 해결할 수 있는 직접 예산이 최소한 저는 70에서 80% 정도 돼야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서 명목상 저출산 예산을 올리고 난 다음에 225조 원을 투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극하게 표현하면 국민들을 기만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전문가들은 착시 예산의 책임은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와 국회에 있다며 이것이 오히려 실체도 없는 정책에 대한 불신만 조장했다고 지적합니다. 이 정치 자체가 그 자체로 도움도 줘야 되겠지만 사회 구조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돼야 되는데 15년 동안 정책을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확 떨어지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아까 일부 삶의 질은 좋아졌지만 정책에 대한 또 이 사회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은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. 개인 입장에서는. 결국 저출산 예산다운 예산을 대폭 늘려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.